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님의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여행지에서 인물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며 그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 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쇼다리 사진을 많이 찍는다. 두 번째, 인물만 부각되어 여행 장소를 모르겠다. 세 번째, 인물은 보이지 않고 배경만 보인다 입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숏다리 사진 롱다리로 찍는 법입니다. 인물이 실제 다리의 길이가 사진에서 짧게 나오는 이유는 카메라가 인물이 눈높이보다 높은 데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카메라를 인물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놓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줌을 사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의 표준 사이즈나 와이드 사이즈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촬영하고자 하는 인물의 다리가 나오도록 사이즈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눈높이 아래로 내리면서 원하는 화면이 나오면 셔터를 눌러 촬영합니다. 허리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엉덩이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카메라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허리 위치입니다. 가슴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처럼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게 촬영하면 됩니다. 다음은 와이드 앵글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목 높이입니다. 가슴 높이입니다. 가슴과 허리 사이의 높이입니다. 엉덩이 높이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와이드 렌즈에서는 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사진은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게 촬영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카메라의 위치가 인물의 눈높이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촬영하실 때마다 이 점을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궁금사항인 인물만 부각되어서 여행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인데요. 이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면 수평선과 3등분할 그리드라고 하는 안내선 설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 3등분할 그리드선을 333선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위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창에 보이는 목록을 위로 올리면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333선과 수평선이 보이시죠?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수평선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수평이 맞았을 때 수평선이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때 촬영하면 됩니다. 수평이 맞게 촬영한 사진과 수평이 맞지 않게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시죠. 같은 사진인데도 안정감이 많이 다르죠. 물론 의도적으로 수평을 틀어지게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평이 맞은 사진이 편안함을 줍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만 보이고 장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인물이 배경을 많이 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은 스마트폰 화면에 인물과 장소를 따로따로 배치하고 같이 나오게 촬영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맞습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같은 배경에 인물이 배경을 가릴 때하고 별도로 있을 때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있어 선호하는 구도가 다르겠지만 인물과 배경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촬영하는 방법은 이 촬영법이 좋습니다. 그럼 한 화면에 인물과 배경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화면에 333선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촬영하고자 하는 배경의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배경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인물을 배치합니다. 인물을 배치할 때는 333선 세로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 사이즈는 배경을 가리지 않는 사이즈로 선택합니다. 인물 배치에 따른 전체 화면의 사이즈는 카메라를 전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인물과 배경이 겹치지 않고 균형이 맞는 시점에서 카메라를 멈추고 촬영을 합니다. 이런 구도는 인물이 2명 이하일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인물 헤드룸은 머리가 333선 위쪽 가로선 아래로 내려오면 불안정하게 느껴지니 가능하면 머리가 333선 위쪽 교차점에 머무르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33선을 기준으로 인물과 배경을 분리 배치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인물과 배경을 모두 볼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2명이 나란히 서서 촬영할 때는 333선 세로줄에 맞춰 촬영하시면 안정감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많은 인물과 배경을 함께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배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배경 앞쪽으로 인물을 배치하고 원하는 배경과 인물들이 잘리지 않도록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위치를 선정한 후 촬영합니다. 이때 인물들은 333선 가로줄 아래선에 배치하면 안정적 구도가 됩니다. 인물 헤드룸은 화면 중앙을 넘어가면 배경이 잘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배경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촬영할 때는 인물 그룹을 333선 가운데 칸에 배치하여 촬영하면 안정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궁금사항인 인물은 콩알만 하고 장수만 찍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처럼 큰 조형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물도 조형물과 같은 위치에 놓고 촬영을 한다면 이 사진처럼 인물 사진인지 배경 사진인지 모르게 되겠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하고자 하는 배경을 선택한 후 카메라 위치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인물을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카메라 쪽으로 이동시킨 후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 촬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궁금사항은 바로 앞에 설명했던 두 번째 궁금사항과 비슷합니다. 인물과 배경의 배치가 잘못된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물과 배경, 카메라의 거리와 위치를 생각하며 서로 가리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여 촬영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지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건물이나 기념물이 있으면 인물을 그 아래쪽에 머물게 한 후 카메라는 기념물 전체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물이 콩알만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물을 카메라 쪽으로 가깝게 이동시킨 후에 배경이 가리지 않게 배치하고 촬영하는 것이 여행 기념 사진으로 좋겠죠. 사진은 촬영하는 사람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동안의 촬영 경험 속에서 터득한 저만의 촬영 노하우로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촬영하는 촬영 기법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 기법 또한 많은 사진 촬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기법을 응용하여 구독자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얻는다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